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이 20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첫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병적체 해소를, 방위사업청은 획득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이 F-15K 전투기 최대 무장장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무장하고 최단 시간 내 출격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병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방위사업청은 획득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장명 병무청장이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우리 청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력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병무청장은 특히 이병적체와 특정 시기에 입대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대학의 4학기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과 지금 협조를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제로 하는 방안도 지금 교육부하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함께 업무 보고를 한 방위사업청장은 청년 문화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보와 경제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빈틈없는 방위력 개선 사업 관리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등 대형 사업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전력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겠습니다. 특히 장명진 방사청장은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방산 비리보다 저는 획득 비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그런 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염려를 끼치는 데에서 현재 지금 보직을 맡고 있는 방사청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기체계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비리의 사전 예방 및 객관적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병무청과 방사청의 업무 보고를 받고 병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획득 비리 척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해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 반대와 핵경제 병진 노선 불인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했습니다. 황 총리 취임 이후 시 주석과의 회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 총리는 시 주석을 만나 북한은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능력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며 중국 측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도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북한의 병진 노선을 인정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게 비핵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황 총리가 서해상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자 시 주석은 중국 측도 진지하게 해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국이 안보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신경 써줄 것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을 신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국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교 25주년을 맞는 내년을 앞두고 경제적 정치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양국의 우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예방하고 국방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8일 오후 이뤄진 만남에서 훈센 총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지지와 함께 향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성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문제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황 차관은 니응팟 캄보디아 국방차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상호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8월 양국 상호 무관부 개설이 완료됨으로써 양국 국방협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국방 분야 정례협의체 개설을 통해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지난 28일 전투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대 무장 장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항공기에 운용 가능한 최대량의 무장을 장착하는 훈련인데요. 실전과 같은 훈련 상황을 심예슬아사가 전해드립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 정비사와 무장사가 4인의 1조를 이루어 일사불란하게 F-15K 전투기에 무장을 장착합니다. 정밀 유도폭탄 GBU-31과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인 AIM-120 등 항공기에 장착 가능한 최대량의 무장을 제한 시간 내에 신속히 장착해야 합니다. 전시 긴급 출동 사항을 가정한 훈련인 만큼 팀원들의 뛰어난 팀워크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전투태세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최대 무장 장착 훈련은 유사시 적 핵심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최대 무장을 전투기에 신속하게 장착하고 최단 시간 내에 출격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유사시 출격에 대비하여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전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전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F-15K는 공대공과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폭탄 등 다양하고 많은 양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대는 정비사와 무장사들의 최대 무장 장착 능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은 최대 무장 장착 훈련 외에도 전시 출격과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태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을 하늘에 떠서 근무한 군인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김성곤 준인데요. 33년간 육군 항공조종사로 8,450여 시간의 무사고 비행을 기록한 김준희가 전역을 앞두고 고별 비행을 했는데요. 단일 기종으로는 국내 최고 기록인 7,175시간을 비행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8,450시간의 무사고 비행을 기록한 김성곤 준인. 그는 33년의 군 생활 동안 블랙호크 헬기 7,175시간, 코브라 헬기 등 1,275시간을 합쳐 총 8,450시간의 무사고 안전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블랙호크 단일 기종으로는 국내 최고 기록인 7,175시간을 비행했습니다. 그가 비행한 8,450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면 352일에 해당합니다. 결국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하늘에서 근무한 셈입니다. 김준희는 1986년 부사관으로 임관 후 1988년 2월 육군항공 준사관으로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88년 2월 달이었을 겁니다. 아마 2월 달. 네. 그때는 저희들이 OH-23이라고 진짜 잠자리처럼 생긴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안 잡고 옆에 교관이 잡았죠.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뭘까? 가슴에서 뭐가 콱 쳐맞는 그런 느낌을 할까? 33년의 무사고 비행 경험 중에서 1996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어려웠던 비행 작전 상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96년도에 제가 그때 교관 조종사가 됐을 때인데 저희들이 긴급하게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마지막 날 그때 그 특전사 병력들을 태워 갔었습니다. 저희 아군들은 이게 설상복을 입고 포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릴 데가 없어서 너무 가까이 가도 없고 착륙할 데가 없어서 공중에서 헬기 레펠러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이렇게 비행기들을 투하시켜가지고. 특히 김준희는 후배 조종사들의 비행 기술 발전을 위해 기초 비행 교범과 블랙호크 헬기 사용자 교범 등
미군에서 발행된 각종 교범들의 번역과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33년의 무사고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사랑스러운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보, 하여튼 수고 많았어요. 그동안 마음 졸이고 정말 긴 세월을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살았는지 사실 알 것 같더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 더 당신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김혜연, 사랑한다. 나라를 위해 무사고 안전 비행을 다한 김성곤 준이는 이제 7월 1일부로 정든 군문을 떠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부대에서 준비한 고별 비행. 김준이는 여느 때처럼 완벽한 이륙 준비를 마치고 힘차게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김준이의 고별 비행은 30여 분간 펼쳐졌습니다. 고별 비행 후에는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이 무사고 안전비행 기념패를 전달하고 부대원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하면서 마지막 비행의 아쉬움을 달랩니다. 김성곤 주임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항공조종사로서 오랫동안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마지막 고별 비행을 같이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김성곤 주임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전역을 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바 이루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교관님 감사합니다. 33년간 8,450시간의 무사고 안전 비행을 기록한 김성곤 준이. 그가 남긴 무사고 비행 기록은 우리 군의 또 다른 자랑이자 모든 헬기 조종사들이 이어나갈 발자취로 깊이 간직될 겁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가 제37회 공군전투 요격관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공군전투 요격관제대회는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군 항공기를 최적의 위치로 유도하는 방공무기 통제사의 기량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방공무기 통제사는 적기의 고도와 속도, 방위, 아군기의 위치 등을 고려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항행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상 통제와 공중 통제의 두 부분에서 예선과 본선이 펼쳐졌고 최우수자인 임병진 중위와 손진호 대위 등 22명의 우수자가 선정됐습니다. 수백 대의 적기가 대량으로 침투해 온다 해도 모조리 격추해 단 한 대조차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항공기들을 최적의 공간으로 유도하여 조국 영공을 완벽히 수호하겠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통제기사와 감시수, 식별수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적기가 대한민국 영공에 절대 발 디딜 수 없도록 레이더 감시망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우승자는 골든아이 칭호를 부여받아 보람의 공중사격대회 우승자인 탑건에 못지않은 공군 전투 분야 최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 6.25 전쟁 생존 영웅 최득송으로부터 전해 듣는 생생한 현장 기록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군 시절 소속 부대였던 7사단을 방문한 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는 최득송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려드립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최득송은 6.25 전쟁 정전 협상 이후 전역해 선박 정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지만 최근까지 학교와 군부대 등을 돌며 안보 호국 강연에 힘썼습니다. 그런 그에게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생존자로서는 최초로 2016년 6.25 전쟁 영웅 선정패를 수여해 그의 공로를 기리고 있습니다. 최용은 국가를 지키다 쓰러져간 젊은 영혼의 숭고한 희생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데리고 있던 애들이 죽을 적에 밥을 갖다 놓고 밥을 먹이지 못하고 분장님, 선임하사님 밥 주시오 배고픕니다. 그거 먹지도 못하고 그것도 주먹밥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말이죠. 걔들 앞에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심정이 말이죠.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남과 북의 전쟁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초등학교와 같은 의무교육기관에서는 체험학습 등을 통한 안보 교육을 시행하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안보 의식과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싸운 거라고 알고 있어요.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쳐가지고 낙동강 요역까지 갔다가 우리나라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중국의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휴전협정을 맺은 전쟁이요.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잘 맺고 군사적인 훈련으로 도발 같은 게 북한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전쟁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평화 통일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가 최고직위인 국무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이어 국무위원장까지 겸하게 돼 당정군을 아우르는 사실상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간 북한, 김지한 기자입니다.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데 이어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 국가직책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국무위원회는 이전 국방위원회를 개정한 것으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기도 한 김정은은 당, 정, 군의 모든 권력 영역에서 최고 자리에 올라 명실상부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헌법 개정과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구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설치, 조직 문제 등 6개 의정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하는 방안과 함께 핵경제 병진 노선의 추진도 중심 과업으로 제시됐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23일 화성 10호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방문한 이후 5일 만에 관련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성과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적대 세력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들씌운 위훈자들을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이 제7차 당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국방과학연구와 군수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김정은이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을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와 함께 반미 감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군중대회는 김봉석 평양시 당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설자들은 김정은의 둘이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반제 반미 대결전과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뉴스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생존 영웅 최득수홍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득수홍은 최근까지 학교와 군부대 등을 돌며 안보 호국 강연에 힘썼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전쟁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의 말이 되새겨집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